1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수출 지표 호조와 유럽중앙은행의 낙관적 전망, 유럽 국가의 국채금리 안정 소식이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0.75%, 나스닥 지수는 0.51%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경기 약세는 올해까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75%로 동결했고 영국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 이후 혹한이 이어지면서 배추값은 1월 상순 86%나 올랐고 대파, 시금치, 당근 등 채소류의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또 제분 업체들도 밀가루 가격을 8% 인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CES 2013 기조연설에서 4세대 모바일 부품 시대를 이끌 플렉서블 올레드 U을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플렉서블 올레드 U은 휘어질 뿐만 아니라 깨지지도 않는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4세대 모바일 기기에 적용될 미래 기술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역시 반등 분위기가 이어졌죠.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며 양 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주말 앞둔 금요일장이기도 합니다. 금토일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그리고 매수 가능한 종목은 무엇일지 잠시 후 소개해드릴게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조정을 받기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강세로 돌아와준 모습이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여러 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발 네. 모멘텀 자체가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가장 속을 썩여던 중국발 경제지표 자체가 호조로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수출입 지표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수출 자체가 지금은 31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양치기 소년이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표 자체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안았던 중국이었는데요. 드디어 개선치 자체가 상당히 돋보이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상승치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7개월 내 최고치로 지금 상승을 했는 모습 자체가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가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 밖의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37만 1000건을 기록하면서 4000건이 증가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딘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대다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하루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국발 모멘텀 자체가 어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잠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상을 한번 보셨을 때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그만큼 지금은 상승 기조로 달려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이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만큼 거래 대금 자체도 상당히 적죠.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이나 그런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오늘은 올해 첫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은행주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금융주입니다. 말 그대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금융주를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네. 거기에 대해 집중 조사를 조금 실시를 해봤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오늘 장에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금융주들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BOA 같은 경우에는 3%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JP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7%를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안에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경비 절감을 하겠다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승폭을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수급이겠죠.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개선이 되고 그만큼 자금 자체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글로벌 증시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부분 다 대응을 했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만큼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 낙폭 과대로 이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시각이 조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도 우리가 먼저 이슈를 일으켰던 부분이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망이 뭐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하지만 다음 주쯤에는 어느 정도 확실한 방향성을 조금 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앞으로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상승 기조를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때 매수를 하셔도 분명히 늦지 않는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빨리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는 모두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급한 매매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을 보면서 두루두루 매매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탁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대부분 다 동결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갑작스럽게 인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대신 인상은 지금 상태에서 힘들지 않겠나 그만큼 성장률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4%의 성장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까지 내려왔죠. 그만큼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더딥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금리 자체를 인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좀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이나에 우리가 무게를 좀 두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조금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금융주에 대한 부진한 실적 전망은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쯤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정보 들어볼 텐데 어떤 정보 들고 오셨습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제약업종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한올바이오파마라고는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제약의 상승 흐름에 지금 아직까지 평균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가지고 왔는 기업이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모든 뭐 제약 업종들이 그렇겠죠.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시화되는 실적이 도출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 업종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제약사하고 제휴를 맺는다는 과정이죠. 그런 부분에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주가 추이 자체를 재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하방 추세 자체를 지금 돌파를 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의 돌파 시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거래량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증시 자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큰 추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앞서서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권 그리고 지지권 자체는 아직까지 상단의 위치에 있는 반면에 지금 하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로 보시나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매매를 하셔도 괜찮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의 증가세를 조금 보였는데요. 대신 하단에 9,100원 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가를 조금 임하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만큼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에 8,300원이죠. 20일선이 무너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의 여분 플러스 마이너스 1%를 생각을 하시면서 8,300원에서는 내가 과감하게 손절을 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주 중에서 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도 바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지난 1월 7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도 잘 줬고 일단은 좀 양호한 흐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네. 주가의 반응이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전에 대한 대비 훈련을 했었는데 그만큼 네. 그 국가적으로도 이 전기 수요에 대한 어떤 예비율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원전의 고장 때문에 예비율이 줄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력 계획을 세울 때 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LNG 화력발전, 복합 화력발전도 신규로 준공하겠다라는 기대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중기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또 앞으로 그 미국 내에 그 셰일가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정부죠. 기존의 정부가 연장이 되면서 네. 그 국책 사업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보시면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으려는 조짐이 있었어요. 9일날. 근데 거기서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빨리 잡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면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계속 기어가다가 다시 돌파하고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1160원까지 장중에 돌파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돌파가 나오면은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1200원대 네. 중반까지는 쉽게 상승세를 타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H에너지화학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 1,200원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화학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OCI 같은 태양광 업체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서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그 순환 매수 형태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체 에너지는 작년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태양광 업체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등을 제대로 못했고요. 또 풍력 업체들도 투자가 줄고 신규 수요가 줄면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태양광 풍력 쪽으로 투자를 한 기업들은 더 상황이 어려웠었고, 그나마 이제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좀 사업을 영유한 쪽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태양광 업체라든지 풍력 업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태양광 업체는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풍력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풍력 업체는 대표적으로 뭐 동국 SNC나 그다음에 유니슨이나 태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역시 동국 SN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상승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옆으로 기어가다가 돌파가 나온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동국 SNC가 반등 포인트를 제일 빨리 잡는 이유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도 있지만은 다른 여타 사업, 해상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한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기업들보다는 사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올인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경우에 좀 선두권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아직은 그렇게 올라오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추세가 아직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타면서 이 장기 추세선을 좀 벗어나는 형태의 진행이 확실하게 좀 나올 때 아무래도 좀 안정권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는 요번에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눌림목을 줄 때 뭐 대략적으로 한 3,000원권 전후를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역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 메이저들의 매수세에 의존을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기관이 일절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비중을 좀 많이 늘릴 때 공략을 하신다면은 거의 뭐 실패 확률 없이 대처를 좀 해나가실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인 풍력주에 대한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종목일까요? 요즘은 업종하고 상관없이 종목을 자꾸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 더디게 나오니까 네. 뭐 우선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종목을 말씀드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풍력하고 관련 있는 주식은 아니고요. 최근에 싸이가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그런 그 관점에서 테마성으로 DI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DI 네. 같은 경우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싸이의 아버지가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오를 때 그때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또 그때 사실 정치 테마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같이 이쪽에 좀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올랐지만 요번에 급락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YG가 살아나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13%까지 돌파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장 마감에 거의 밀리면서 보합선 근처까지 밀려버리는데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밀리긴 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돌파가 한번 나와줬다라는 것은 수급이 따라준다는 얘기가 되겠고, 밀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마감을 한 거니까 오히려 조정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800원에서 4,900원 정도 보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5,300원, 전고점 좀 넘어설 때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4,450원 정도로 잡으시면 네. 무난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싸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DI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찹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옵션 만기를 무사하게 보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21선 이평선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11 이평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프로그램 매물 출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예, 어제 장 자체가 이제 21일평에 이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인데요. 네. 어제 실제로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인데, 저도 참 아침에 시황을 하면서, 여러분이 사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삼성전자 부르짖는 내 이 가슴, 그리고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하면서 못 사는 그 심정, 이를 형언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저도 이 시황을 하면서 참 삼성전자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볼 때는 20분의 1이나 30분의 1 액면 분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개인들도 삼성전자를 분명히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방송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 이름 꼭 이 말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를 쓸데없는 코스닥 잡주 같은 그런 잡놈들 주식을 뭐 테마주 이런 걸 그런 거는 다 없애더라도 삼성전자는 분명히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좀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과연 뭐 한 주에 153만 원 하는 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30분의 1이나 40분의 1 아니면 액면 분할을 100원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살 수 있는 대중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21일평에서 반등해가 제가 여러분들 때 어제 이제 21일평과 그다음에 이제 11일평 사이에 주가의 이제 박스권 모양을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뜨지만 오늘은 양봉이지만 오늘은 음봉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에 25% 조정받은 모양으로서 주가가 일단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장은 위로 가는 장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위로 가는 장은 아니고요. 어제 주가가 우리나라가 0.5% 떴는데 삼성전자가 2% 떴거든요. 그러면 어제 주가는 전부 삼성전자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수와 어제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아침에 상승 후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너무 크게 기대를 안 하셔도 된다. 참 요즘 장이 너무 힘들어요. 매매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5일 10일 데드크로스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21일평 자체가 좀 급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1일평 자체가 앞으로 한 3일만 오르면 됩니다. 3일만 오르면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일평도 이제는 지지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다 오늘 저는 10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1980포인트에서는 과감한 손절매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제가 손절매를 생각해서 라인을 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번트 매매만 하시고요. 1980에서는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하다. 우량주로 기다릴 자신 없는 분들은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잠이 안 와서 밤새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도 이제 종가에 좀 땡겼거든요. 계속 0.3, 0.2 뭐 보합이 있다가 종가에 당겨가지고 0.6을 만들었는데 큰 모양이 뭐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뭐 다시 치고 갈 자리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여기도 이제 33 변곡점에서 추가적으로 오는데 주가가 떠봐야 앞으로 한 4일 정도밖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이제 피보 1995포인트, 94포인트가 지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받고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주 피봇인데요. 주 피봇은 뭐 이번 주에 아무리 떠봐야 여러분 보다시피 2018포인트에서 저항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포인트 뜬 다음에 주가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시가가 주 시가가 여러분 2012포인트입니다. 2012에서
종가가 아래냐 위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2 위에냐 아래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핵심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봉이 붉은 거로 변할 것이냐 건물로 변할 것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 보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오늘 2018포인트 이상은 주봉으로 봐서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도 주봉 2018포인트 이상에서는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봐서 여러분 일봉 자체가 지금 일봉 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일봉 피봇 자체가 굉장히 오늘 또 저항이 있습니다. 일봉 피봇은 조금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2포인트 정도의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봉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봉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아침에 만약에 개입 상승한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음봉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에 박스권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계속 박스권입니다. 어제 이제 전환선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죠. 특히 이날에서 주가가 이제 특히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날인데 오늘도 전환선이 조금 움직입니다. 전환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장 자체가 뭐 나쁘더라도 상하 많이 움직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기에 팔기에 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슬럼화되고 있죠.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모든 분들이 개별 종목이겠지만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어제 한국전력이나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삼성생명, 포스코, 신한지주, 모비스펜하고 어제 다 그 큰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계속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잡주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한 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기준선의 하방 이탈을 봐라. 만약 기준선의 하방 이탈이면 주식은 진짜 끝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가 자체가 다시 반등하는 국면입니다만은 ADX가 지금 30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크게 힘을 쓰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진짜 쉬어가는 그런 보이다.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안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최근에 이틀 연속 적으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했죠. 프로그램 매수 19조, 20조 더 사지 못한다. 제가 분명히 했는데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 매수를 꼼꼼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고요. 그 프로그램 매수와 더불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선물을 매도 쪽에 하방 쪽에 걸어놓고 있고 개인들이 1조 6천억이나 사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어제 본전 정도 했는 거는 다 정리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만 원 마이너스에서는 손절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의 무게중심 자체가 지금 266입니다만은 선물의 무게중심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268에 있습니다. 268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만 원의 정도의 손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전 전후에서 일단 한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이 아래쪽에 워낙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도 제가 볼 때는 267.50 이상에서는 굉장히 힘겨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67.50 이상에서는 조금 손절매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 선물이나 종합주가지수차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여러분 지금 입평 자체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이 무주공산이라는 것을 한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항상 인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1945에서 2000포인트까지 이 중간 부분이 너무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번떠만 살짝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돈 먹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못 사는 삼성전자를 부르짖는 저 마음도 괴롭지만 삼성전자 살 수 없는 여러분도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는 한 주 정도는 꼭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고요. 오늘도 하루 쉬어가는 날이다. 현금화에 조력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주말에 여러분을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음 신청원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갭상승이 나온다면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대우증권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3주 동안 3번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새해부터 금융종합과세 기준 하향과 미국 재정 절벽 해소가 잘 해결됨으로써 증권주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증가하고 있고요. 종합지수 상승 시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양봉 전환이 많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고요.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매수가는 보유 기간은 약 2주간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일선, 11선 라인인 12,000원에서 12,500원으로 두 번으로 나누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3,7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 라인인 11,600원이 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15%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상승 시 조금씩 분할로 매도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우증권 추천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AS도 받아볼 텐데요. 오늘 LG패션 살펴봐 주신다고요? 어제도 무려 3%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의 AS 종목은 LG패션입니다. 제가 3일 전 추천한 종목인데요. 현재 약 5% 정도 상승 중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가 양호한 회사입니다. 수익 개선과 높은 브랜드력, 중국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꾸준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및 장기 평선 돌파 후 상승 중이라 양호한 패턴입니다. 오늘의 AS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너무 좋습니다. 장기 바닥 지주 상승 패턴이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계속 6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MACD 오실레이터 완벽합니다. 모든 게 재무제표 및 차트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AS는 LG패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유하시고 들고 가라는 뜻입니다. 현재 5% 정도 수익 중인데요. 여기서 약 10%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신규 매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36,000원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3주 동안 안정된 마인드로 12종목을 추천했는데 매수가 대비 전 종목 상승 중입니다. 약 80% 종목이 10에서 15% 이상 수익 중입니다. 요즘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이면 1년 대비 약 100에서 200%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증권방송 시청률 1위, 상승률 1위, 저희 서울경제 센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한샘. 2012년 4분기 매출과 이익은 전분기 대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입니다. 우진 프라임.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후원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한항공.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도 동사 영업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격적인 여객 수요 회복 시 수익성 개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리노공업. 2013년 반도체 업황 개선까지 나타나면 더욱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41,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우리금융.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자산 건전성 개선 기대감에 투자 의견 발의 목표 주가는 14,000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통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경계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무역 지표 개선이라든지 뭐 22총재 유로존 경제 상황에 고려했을 때 올해 연말은 좀 회복 조짐에 대한 발언 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해외 어떤 훈풍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 시장으로 좀 긍정적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새해 첫 금통위 결과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뭐 설문조사는 아직 90% 이상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과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강한 그런 어조를 감안했을 때는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그런 상황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의 탄력 가미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표 개선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출 지표 개선이라든지 뭐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또 오늘 해외 시장 어떤 훈풍이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다시 쏠리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이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중요한 기호점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주들 탄력 있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IT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쪽에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별적 투자 쪽에서 일단 코스닥 주의 탄력 있는 움직임은 일단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한샘이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한샘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프라이스를 23,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성수기 효과가 좀 있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까지 좀 외형 확대를 위한 뭐 비용과 인건비 이런 게 증가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만 보면 매출액이 한 1,883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QOQ 대비했을 때 한 6% 이상 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2013년은 아마 이제 수익성이 좀 중점적으로 이제 두고 있는 원년의 해가 아니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매출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통으로 봤을 때는 한 7,40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한 3% 정도 증가한 거 예상되지만 오히려 영업이익 측면은 작년 대비해서 14%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427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지금 뭐 한샘 자체를 봤을 때 업종 평균 프라이스를 자리매겼을 때 EPS 한 1,558원 정도의 펄을 한 15배 정도 적용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뭐 대리점 꾸준히 성장하면서 뭐 인테리어 매장에 대한 전방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업황 자체와 이 한샘 자체의 내부적인 어떤 계획성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월 11일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2022포인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어제 옵션 만기 무사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다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이제 3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었었죠. 실제로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경제 지표의 반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좀 동결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로 하향하는 등 경기 방어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 또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좀 커짐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기준금리가 뭐 동결이 될 것이냐 혹은 인하가 될 것이냐에 대한 따른 뭐 증권주, 건설 섹터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놓고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증권주 쪽보다는 좀 건설주 쪽으로 좀 많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건설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시고 보셔도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그 18대 대통령직 그 인수위원회에서 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에 있는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뭐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일단은 뭐 오늘부터 이제 그 발표하기로 이제 그 일정이 나왔는데요. 뭐 전부 부터 이제 뭐 이야기 나왔던 뭐 공약 이행을 위한 이제 부처별 이제 세부 계획이라든지 예산 절감 뭐 추진 계획이라든지 또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화적인 이런 계획 또 불합리한 제도와 또 관행을 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만큼 또 이에 따른 또 이슈별 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테마장이 좀 많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또 미래에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제 쇼핑 축제 2013년도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것이 2월 28일까지 뭐 주요 관광지를 또 중심으로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중심으로 펼쳐질 이제 예정인데요. 이번에 한국 방문 위원회가 이제 주최하고 있는 이제 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일단 뭐 백화점과 또 면세점, 또 호텔, 대형마트, 편의점 이렇게 여러 업소들이 이제 참여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뭐 10%에서 한 50% 정도 할인 혜택을 이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뭐 백화점 관련주, 유통주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황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은 클 수도 있고 그리고 2015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시장이 오히려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한번 봐보자라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960포인트부터 2040포인트까지 작은 밴드권 내에서 시장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의 기준점을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2015포인트 기준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소 2015포인트 이 상단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수급에서 뚜렷한 주도 세력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개인 투자자 뭐 435억 매수, 외국인들 뭐 14억 매수, 기관 투자자 뭐 423억 뭐 매도가 나왔는데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만기일에 대한 특수성이 비교적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상대로 코스피의 급격한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으로 옵션 만기를 일단 넘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80포인트까지 기술적 조정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이 판단을 좀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 만기일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는 여전히 1960포인트부터 2040포인트 범위 내에서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2015포인트는 오히려 좀 불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요. 다우존스 차트를 놓고 보았을 때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그 이후에 뉴욕 증시들이 좀 탄탄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소식이 더욱 집중이 되면서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일 것이고 또 IT 기업들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은 다소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전제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뭐 금통위의 금리 동결이 지금 우세하다라는 전망, 여기에
뭐 건설주와 증권주들이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 가장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비중에 가장 신용 비율이 적은 업종들이 바로 건설주와 증권주 쪽으로 좀 섹터가 몰려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운수 장비 업종보다는 철강주와 해운 업종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어제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뭐 한진해운 등 뭐 여러 가지 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이 많았죠. 그에 비해서 뭐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제철 등 뭐 차트의 뭐 눌림 자리만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비슷한 맥락의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또 철강주들의 섹터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 또 철강 업종들이 같이 움직인다면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들의 또 운수장비 업종들의 또 반등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봤을 경우에는 현재 그동안에 여러 박스권 구간대를 보여주었던 이 지수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요. 500포인트 기준을 상회한 이후로부터 오히려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 혹은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향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급들이 몰린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거리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코스닥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보자. 그리고 1% 내외에 있는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뭐 포스코 ICT, CJENM, 뭐 동서, GS 홈쇼핑 이런 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1%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쫓아가서 매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오늘은 2015포인트 위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 오히려 시장이 2000포인트 이하의 자리를 보여주었을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는 동결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죠. 성향에 따른 유망 업종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샘플러스 오딘 전문위원회 투자 전략 세미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